이번 시간에는 형식 배우게 될 거고, 첫 번째로 이제 이 형식이랑 사형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형식에 대한 얘기는 사실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추후에 보강으로 조금 더 채워 넣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에서 이 형식과 사형식 위주로 접근을 좀 먼저 해봅시다. 이 형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 뒤에 보어가 오는 구조고, 사형식은 주어 동사 뒷구조로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오고 있는 거를 사형식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 자, 이런 숫자 매긴 거는 셈이 매긴 게 아니고 우리 전통적으로 오형식 이론을 따르고 있잖아. 한 100년 정도 된 그 이론에 처음에 매겨진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니까는 이 형식이라고 부르고 사형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내 맘대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니니까는 자, 양해를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포인트 1번에서 이 형식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사 자리에 어떤 동사? 감각동사가 들어갈 때 거기에 관해서 이제 좀 먼저 살펴보기로 하는데, 자, 감각동사라는 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고, 감각이 우리 인간에는 감각기관이 크게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니까는 시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미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그 5가지로 분류를 하잖아.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감각 동사를 우리 잘 기억해 놓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종종 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시각과 청각에서 특히 그래. 자, 룩이랑 사운드만 감각 동사라는 거 기억을 해줘. 그리고 후각은 smell, 미각 taste, 그리고 촉각은 feel. 다른 부분은 크게 뭐 헷갈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간혹 하다가 룩 자리에다가 뭐 see라든지 watch 같은 동사를 대답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운드 자리에다가는 뭐 hear라든지 listen 이런 말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얘네는 다 감각 동사가 아니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각 동사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자, 근데 감각 동사는 아니라는 거 한번 표시를 해줄게. 지각이랑 감각이랑 뭐가 다른가? 좀 궁금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감각 동사에 좀 집중을 해주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feel 대신에 터치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나오고, 자, 룩이랑 사운드 이렇게, 그리고 감각 동사를 지각 동사랑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두 번째 실수는 뜻을 물어봤을 때, 자, 룩을 뭐라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보다라고, 혹은 그리고 사운드를 듣다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 틀린 말이야. 자, 룩은요 보다가 아니고 보이다야. 그리고 사운드는 듣다가 아니고 들리다야. 어? 그 뭔 차이지? 싶을 수 있는데 그거를 느껴야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어, 이 형식 동사는 쌤이 보강에서 설명을 하지만은 이 형식 동사의 본질은 뭐다? 비동사다. 그래서 비동사라는 건 뭐야? 자, SVC 구조였지. 그래서 이 자리에다 비동사 두면은 얘가 얘한 거고 얘가 얘한 거라는 둘의 관계가 같다라는 거잖아. 이 자리에 지금 명사가 오건 형용사가 오건 이 사람의 정체가 됐건 상태가 됐건 결국은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같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형식 동사를 조금 어려운 말로 연결 동사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어. 왜냐면 얘랑 얘를 그냥 이어주는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거든. 자, 그래서 비동사야 이 형식의 본질이라 함은, 근데 그 이 형식의 본질인 비동사 위에다가 감각으로 이제 덧입혀 놓은 거야. 이 감각 동사라는 거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510번 예문 보면서 한번 같이 볼까? 자, the painting on the wall looks great 하면은 그 그림은 looks great 어때 보인다는 거야. 아주 멋져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멋진 거야? 그림이 멋진 거지. 그림이 어떻다고? 멋지다고. 둘의 관계가 어때? 같은 거지.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is 쓰면 될까 안 될까? 말이
여전히 되고 있지, 그치? 왜냐면은 그 그림이 great한 거 is great. 뭐가 great하다고? The painting이. 근데 이 자리에다가 is 써도 되는데 굳이 look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비동사 대신에 look을 쓴 이유는 지금 그 멋진 게 어떻게 봤을 때 시각적으로 시각적인 비동사가 바로 look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느낌 와? 저 511번 한 번만 더 해볼게. 어, 그 소녀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린대. 그러면은 뭐가 이상한 거야? 그 소녀의 이야기가 이상한 거. 이상한 거 그녀의 이야기, 그 소녀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츠 써도 말이 돼, 안 돼? 말이 된다고. 근데 어떻게 이상하냐면은 듣기에 이상한 거야. 청각적인 비동사인 사운드를 사용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자,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각기관을 덧입힌 비동사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은 다 끝난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문법 문제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우리가 방금 510번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멋지게라고 해석을 했을 거야. great을. 그리고 strange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들린다라고 해석을 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왜 자, 뭐뭐하게라고 해석을 한 게 지금 great 같은 경우는 형용사잖아. 근데 우리 마치 해석을 뭐처럼 했어? 부사처럼 하고 있잖아. 그럼 greatly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 자, 그리고 strange 같은 경우도 형용사인데 마치 부사처럼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야. strangely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올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 요거 헷갈리면은 아까 내가 그냥 얘기했던 이 자리에다가 비동사 쓰면 우리 비동사 뒤에다가 부사 쓰니? 안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그래서 형용사 쓴다라고 기억을 해도 괜찮고 왜냐면은 이 형용사가 결국 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기 위한 거는 형용사의 역할이잖아. 그럼 보어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보어 자리에 부사가 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방금 이상하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보어 자리에 부사가 오면은 안 된다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뭐다? 형용사다. 자, 해서 지금 보어 자리에는 원래 우리 명사랑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형식 동사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감각 동사의 경우에는 보어가 또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만 오게 될 거라는 거. 그거 이제 위주로 잡아 나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512번부터 514번까지 예문 한번 쭉 살펴봅시다. The potato pizza taste 맛이 어떻다? 정말로 좋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항상 헷갈리면은 is 비동사 넣어도 괜찮다고. 그래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가 형용사 넣는 거는 잘 하면서 감각동사가 오면은 부사로 왠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좀 있으니까는 그때 헷갈리면은 비동사를 대신 한번 넣어봐라. 그게 아주 꿀팁이라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포인트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감각동사, 몇 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라고. 그러면 뒤에다가 뭐 온다? 보어가 오는 구조. 보어라는 건 뭐다? 지금 주어의 정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랬어. 그러다 보니까는 명사나 원래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감각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명사가 올 수가 없다고 형용사가 오게 될 텐데 근데 명사를 받고 싶다라면은 그때 우리가 쓰는 전치사 like가 있어. 방금 이 like의 정체 뭐라고? 전치사라고 했어. 저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라는 거야. 자, 513번 보니까는 저 the blanket 그 담요는 feels soft 여기서 부드럽게 느껴진다라고 해석을 했어. 부드럽게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 자리는 보어 자리인 형용사가 되는 거고 like silk 지금 soft를 지우고 like silk만 해도 사실 말은 되거든. 근데 부드러운데 뭐처럼 부드럽냐면은 실크처럼 부드럽다. 그래서 soft를 만약에 지웠다고 치면은 이 담요는 실크 같은 느낌이 난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514번은 The soup on the table. 그 메미야 식탁 위에 국이 짜다. 가 아니고 자 smells bad니까는 냄새가 구린 거지. 저 구리게 냄새가 난다 했을 때 이때 구리게라고 해석을 했다고 해서 badly라고 부사를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니까? 보어 자리니까. 보어 자리 감각 동사의 보어 자리는 뭐만 가능하다?
형용사만 가능하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암기 필수라고 써져 있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니까는 한번 복습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체크업 1번 풀 건데 체크업 1번보다 체크업 2번을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멈춰놓고 체크업 2번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다 풀었으면은 바로 시작을 하시고 안 풀려 있는 친구들은 멈춰놓고 문제 푸는 거랬어. 자, 문제 이제 답의 근거에다 표시를 해보면은 용감해 보였다, 아름답게 들렸다, 행복하게 느꼈다, 신맛이 났다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요런 어휘를 사용해서 쓰라고 하고 있지. 분명히 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보였다야. 어? 뭐야? 과거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였다가 룩 써놓고서는 좋아하면 안 된다고. 룩 뒤에 브레이브 이렇게 쓰면은 진짜 너무한 거지. 왜냐면 심지어 이거 더 차일드는 3인칭 단수잖아. 근데 그냥 룩을 써버리면은 정말 안 되고 최소한 틀려도 룩스 쓰고 틀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으로 약간은 정상을 참작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시제가 과거라는 거를 나타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였다니까 룩드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막 다 틀렸구나 느낀 친구들은 다 한꺼번에 지금 고칠 텐데 자, 들린 거니까는 사운드라는 동사를 쓸 거고 여기 feel이라는 동사 그리고 맛이 난 거니까는 taste 쓸 건데 자, 시제 표시해주면 sounded 그리고 feel은 felt 불규칙이니까 felt 얘는 d만 붙여주면 되겠고 그리고 뒤에 무슨 자리야 다 보어 자리니까는 다 그냥 이대로 써주면 되겠지 이 자리에다 절대 못 써주면 안 된다고 beautifully라는 말 쓰면 안 되고 여기도 happy라고 쓰면은 안 되겠지. 그리고 sourly 이런 말도 지금 생김새도 이상하다. 야. 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왜? 지금 무슨 자리라고? 보어 자리라고. 특히 감각동사의 보어 자리는 뭐만 올 수 있다? 형용사 보어만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럼 체크업 1번. 별표 쳐놓고서는 신경 쓰면서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문제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어나가 볼게. 일단은 동사에다가 표시. 자, feel. 동사에 표시하려고 그랬는데 2번에서 답을 본 거는 일단 voice 정도로 할게. 자, 그리고 여기 동사의 표시, 동사의 표시, 그리고 동사의 표시. 6번은 이렇게 해볼게. 자, 그렇다라면은 1번에 feel이라는 무슨 동사가 쓰여? 감각 동사가 쓰이고 있네. 그러면은 지금 이 괄호 안은 무슨 자리야? 보어 자리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보어 자리니까는 그리고 감각 동사니까는 어떤 보어가 와야 된다? 형용사 보어가 와야 된다. 헝그리리 쓰지 않도록. 그래서 나는 지금 약간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자, 2번에 지금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동사 고르는 자리야. 이 자리가 보어야, 보어. 그치? 라우드면 시끄러운 소리 나는 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2번에 보이스니까는 이거는 청각으로 어, 접근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그쪽이 수잔이 뭐 입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무슨 스멜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자, 사운드라고 해야 정상적으로 문제를 푼 거겠고. 자, 3번에 별표 칠게요. 무지성으로 풀지 말자고. 응? 싱이 이거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자기의 그 뭐랄까 이상한 세계관을 막 창작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싱이 노래하다니까는 노래하는 거는 왠지 청각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니까는 요거를 골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럼 당연히 틀린 거겠지. 뭐야? 뷰티풀리야. 뭐야 갑자기? 왜 그런 거야? 지금 뷰티풀은 품사가 형용사고 뷰티풀리는 부사잖아. 그러면은 부사를 쓰면 안 된다고 부사를 내가 언제 쓰지 말라고 그랬어. 부사를 쓰면 안 되는 거는 보어 자리라 부사 쓰지 말라고 그런 거지. 우리 부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 없어?
엄청 많잖아.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고 봐도 되고 사실은 명사도 꾸며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명사 빼고 일단 다 꾸며준다고 기억을 하겠지. 그러면은 주로 얘가 동형 부문 꾸미기로 했잖아. 동사 꾸미고 형용사 꾸미고 또 다른 부사 꾸미고 그리고 문장 전체 꾸미고. 응? 자, 그러면 지금 그 가수가 노래를 어떻게 하고 있어? 아름답게 예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는 이게 동사를 자연스럽게 꾸며주고 있는 부사의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뷰티풀이라고 고르면 안 되겠지. 얘는 감각동사가 아닌데 형용사를 였다가 왜 넣어? 자, 이게 됐지? 자, 4번에 The apple pie taste. 애플파이는 맛이 달콤한 맛이 났을 테니까는 감각동사 뒤에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 형용사 보호를 쓰라는 거야. 자, 헷갈리지 마세요. 자, 뒤에 like sugar도 왔는데 뭐 이거처럼 맛이 났다. 뭐 달콤하게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럼 5번에도 별표. 왜 별표 외치는지 알겠지? 스프레드는 감각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루머는 퍼졌대. 그 헛소문이 어떻게 퍼져? 빨리 퍼졌겠지. 빠르게. 그러니까는 자 동작을 꾸며주는 부사로 이렇게 스프레드를 꾸며주는 게 맞는 거겠지. 제대로 부사를 써야 될 자리에는 부사를 쓰는 거야. 부사가 무슨 악의 축처럼 생각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이 형식 동사에서 특히 감각 동사의 경우에는 뒤에다가 보어가 올 텐데 명, 형, 부 중에서 뭐만 가능하다고 요것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부사는 애초에 안 되는 거였고 원래 명사랑 형용사가 이 형식 동사에 맞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감각 동사에 한정을 지었으니까는 그때는 이렇게 형용사 보호 취한다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으로 6번 The old house. 오래된 그 낡은 집은 두려우면 공포의 냄새가 난다. 그러지 말고 무서워 보인다. 그래서 스멜이 아니고 자, looks 하면 되겠지. Like a ghost house. 유령의 집처럼. 문제 없지?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형식은 일단은 마무리 지었고 사형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음, 어, 이번에는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구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사형식이라고 부를 건데 목적어가 지금 몇 개 있다고?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목적어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각각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게 될 건데, 우리 목적어 자리에다가 요거 기억나나? 주어는 뭘 주어라고 해? 동작의 주체. 그래서 우리말에다가 해석할 때 보통 은는 이가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기로 했었고, 그리고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뭐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였어. 그치? 그리고 원래 목적어는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을을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였는데 그건 이제 삼형식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사형식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삼형식과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주어 자리는 은는이가로 똑같아. 자 사형식에서의 동사는 다로 끝나긴 하는데 그냥 하다가 아니고 이때 해석을 뭐해 주다 정도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주는 거랑 관련이 있는 동사란 말이야. 사형식 동사는. 그러면은 주는 거랑 관련이 있는 동사? 그래서 이름을 수요 동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근데 이 수요 동사라는 말도 이것도 알 필요 없어. 일단은 주는 거랑 관련이 있는 그런 동사라고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뭘 줄지도 필요하겠지만은 누구한테 줄지도 필요할 거 아니야. 자, 4형식에서 3형식과 비교해서 3형식은 보통 뭐뭐 하다 을을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간접 목적어라고 불리우는 얘는 을을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 뒤에 나오게 될 직접 목적어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무엇 무엇을 뭐뭐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면 된다. 충분히 쫓아올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사형식은 주다랑 관련된 동사 그래서 웃는 이가 주어가 뭐뭐해 주다 그냥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실수 나올 확률이 높아. 그래서 뭐뭐 해 주다라고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연습해보고 자, 뭐 해줘?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주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자, 그럼 515번 봅시다. 자, 나는 보내줬어. 뭐한테?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send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자, 그를 보낸 게 아니고 그에게 이거를 보냈다라는 거지. 동사 뒤에 바로 나온 목적어는 보통 이제 물건을 받는 대상 정도가 올 거고, 주로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100%는 아니야. 사람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어. 대부분 사람이 나오긴 하지만은 지금처럼 누구한테 뭘 보내니까는 받는 거 주로 사람이겠지. 근데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예외적으로 뭐 아예 뭐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일단은 이런 구조를 잘 기억을 해놓으면은 배워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515번 그래서 예문이 이렇게 끝났어. 근데 이제 사형식을 배웠는데 사형식에서 목적어가 두 개였잖아. 그러면은 애초에 삼형식이랑 비교를 아까 스타트를 같이 해놓고 봤는데 삼형식에도 목적어가 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증 하나. 이때 목적어는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애일까?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애일까? 자, 정답은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애야. 자, 그러면은 얘를 사형식의 관점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직접 목적어로 표시를 해보자. 그러면은 사형식에 있던 간접 목적어를 어떻게 좀 잘 바꾸기만 하면은 삼형식의 형태로서 사형식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까? 자, 간접 목적어를 이렇게 뒤로 보내기만 하면은 가능할까? 순서를 그냥 이렇게 바꿔버리기만 하면 사형식이 삼형식이 돼버리는 걸까? 그러면 안 되겠지. 왜냐면 영어는 어순이 중요한데 마음대로 이렇게 어순 바꿔놓고 자 이거 네 꼴리는 대로 해석해봐 막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 뭐뭐 해준다 무엇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말이 엉킬 수가 있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절대로. 영어는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 자, 그러니까는 얘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지. 자, 얘를 뒤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앞에다가 뭘 붙여줘. 뭘 붙여줘. 그렇지. 전치사를 붙이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지? 명사가 오잖아. 명사가 오는데 아니 이게 정체가 명사니까는 그러면은 전치사랑 명사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거 맞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치사가 명사랑 합쳐져 갖고서는 우리 하는 역할이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형용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 부사 역할을 한다고 보자. 부사가 나타내는 건 뭐 시간, 장소, 뭐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방향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은 원래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사형식에서는 필수 성분이었다라면은 삼형식 구조로 바뀐 이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랑 합쳐지면서 방향을 나타내는 전면구, 부사어구로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필수적인 성분으로는 삼형식이라고 봤을 때 필수 성분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사형식이 아까 주다랑 관련된 동사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는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 자리에 주로 어떤 전치사들이 들어가냐면은 to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왜 그러냐면 to는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to가 원래 가진 뜻이 뭐야? 어디 어딘가로 향하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면 누구누구에게가 되겠고 장소가 되면 어디 어디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치? 근데 어떤 동사들의 경우에는 전달의 의미가 원래 그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for라는 전치사를 그때 사용하고 이 for는 사실 뭔가를 이제 뭐랄까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 가치가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데 자, 가치라든지 혜택 같은 것들 이제 for를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of 같은 거는 요구의 느낌이 들어가 있을 때 of 쓴다라고 보면 돼. 자, 잠깐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쌤이 옛날에 선생님이 강아지를 좋아하거든.
그 강아지를 이제 키우는데 쌤이 지금 동두천에 살고 있는데 한 20살 넘어서는 한 동두천을 10년 정도 외국에서도 살고 뭐 딴 데서도 서울도 살고 파주도 살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강아지를 좋아해갖고 파주 살 때 강아지를 좀 키웠었는데 밤늦게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밤늦게 강아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쌤이 이제 일하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강아지들은 자다가 일어나도 주인 오는 소리만 들으면은 막 이렇게 막 신나고서는 꼬리를 치면서 막 온단 말이야.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근데 강아지가 그날따라 피곤한지 그때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쌤이 밤에 보통 들어가면은 막 둘 다 막 신나갖고 오는데 둘 다 막 자고 있어. 어, 밤에 개 두 마리가 쿡 자고 있다고 쿡쿡 자고 있었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 밤에 개 두 마리가 쿡 자고 있었어. 너무 억진데. 자, 어디 살 때? 파주 마을에 살 때. 이게 뭐냐면요. buy, make, get, do, cook, find, choose, build. 아, 자, 앞 글자만 따갖고 밤에 개, 누쿠, 파주, 빌 이렇게 외우라고. 얘가 뭐냐면은 전치사 4형식을 3형식으로 돌렸을 때 전치사 for를 쓰는 대표적인 동사들이거든. 이 이외에도 사실 더 있긴 한데 학교 시험이나 교과서에서 보게 될 수준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서 억지로 이렇게 만들었어.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보통 하다가 너무 창피해갖고서는 최근엔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오랜만에 인강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용기 내서 해봤어. 하지만 아무도 없는데도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지만 그 모멸감, 수치심을 이겨내면서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잘 기억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고요. 창피하니까는 요 말은 빼버릴게. 자, 요것만 쓰면 좀 덜 창피한 것 같아. 밤에 개두쿠 파주빌. 그래서 얘네는 전치사 for를 쓰고 그리고 이제 요구를 나타내는 건 ask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to로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515번으로 넘어와서 아까 4형식이었어. I sent 나는 보내줬다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틀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4형식이었어. 이거를 밑에서 3형식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 그러면은 힘이라는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게 될 건데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겠지. 그러니까 동사 뒤에 원래는 사람이 왔었는데 뭘 보내는지 물건이 먼저 왔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이 뒤로 갔는데 사람이 그냥 혼자 딸랑간 게 아니고 지금 뭐가 보여? 원래는 없던 투가 나왔지. 자, 왜 투가 쓰인가? send라는 동사에는 일반적으로 전달의 의미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경우라 to를 이렇게 쓴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show me your passport 하면은 4형식일 텐데 3형식을 하면은 show 뭘 보여줘? 보여줄 거 먼저 하고 누구한테? 나한테. to me 여기서도 to가 쓰였어. 왜? show에는 보여주다라는 전달의 의미가 있거든. 근데 517번 별표 about 자, 원형이 buy란 말이야. buy라는 건 사는 거지. 뭐 사주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말은 사실은 좀 아니잖아. 구매하는 게 조금 더 와닿는 거지. 누구한테 뭔가 줄 목적으로 꼭 사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사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미나가 이때는 사형식이니까 사다가 아니고 사줬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녀의 아들을 산 게 아니지. 그녀의 아들에게 사준 거야. 그리고 뭘 사주는지가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를 텐데 자, 이게 사형식 구조였다면 삼형식 구조로는 자, 뭘 샀는지가 먼저 나올 거고 이때는 사준 게 그냥 샀다라고 해석을 하든 사줬다라고 해석을 하든 우리말로는 구분하기가 좀 애매해. 그러니까 영어적인 형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동사 뒤에 누구한테 준 게 누가 왔는지 혹은 물건이 먼저 왔는지 동사 뒷구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자, bought의 원형은 by였기 때문에 삼형식으로 구조를 바꾸게 되면은 person 앞에다가 이렇게 전치사 to가 아닌 뭐가 쓰였어? for가 쓰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on Christmas는 이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이제 부사 전면구이기 때문에 자, 얘는 그냥 원래 형태대로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여기 있는 전치사 보면서 괜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 간접 목적어에 해당했던 애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혹시라도 뒤 구조에서 to나 for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또 of라든지 얘네는 워낙에 자주 쓰이는 전치사야. 그래서 지금 이 동사랑 관계없이 시간이나 장소, 방향 같은 거 나타낼 때 to, for, of가 쓰여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지금 여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간접 목적어에 해당하던 애만 집중을 하면 돼. 그 앞에 전치사가 to, for, of 중에서 뭐가 왜 쓰였는지 동사 때문에 그렇게 쓰였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체크업 1번부터 2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미리 좀 답을 써놨는데 배열 문제였어. 배열 문제였고 몇 형식으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지 우리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있지. 어떻게? 이 안에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자 그리고 다 잘 썼겠지만은 몇 형식으로 쓰라는 시그널이었어? 4형식이었지? 그래서 동사 뒤에 주로 사람이 오고 있는 거. 자, 이번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가 왔는데 고양이가 이때는 겨울 옷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이 이렇게 동사 뒤에 먼저 왔다라는 점은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간접 목적어라고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표시하고 자, 간접 목적어 뒤에 다른 전치사 따로 쓰지 않고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바로 간접 목적어 뒤에 붙였다라는 거. 그거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바로 넘어가도 괜찮겠지? 체크업 2번에서는 알맞은 전치사를 골랐으래. 자, 그럼 우리는 동사 또 표시하면 되겠네. 아까 밤의 개두쿠 이거 잘못 쓰면은 그 밤의 개에서 개시잖아. 근데 너네가 이거 동사 원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 gave 보면서 gave는 give의 과거형이잖아. 근데 걔 보면서 get이랑 헷갈려 갖고서는 gave 나올 때 for 쓰는 경우 있는데 자,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고 바꿀 때는 동사 원형으로 잘 써줘. 그래서 make의 원형, 자 made의 원형 made, made의 원형 make. 자 4번 bout의 원형 by니까는 여기다가 두 개 for 써놓고 다른 애들에다가 to 써놓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이거를 만들었다. 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자, 이걸 보여줬다. 누구누구에게. 원래 전달에 의미가 있던 동사들은 그냥 to 전치사 쓰면 되겠고 자, 이걸 사줬다.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for에서는. 자, 그러면 뒤에 유닛 엑서사이즈 풀면서 자, 2형식과 4형식 배웠던 거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 문제를 한 번에 다 쭉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아. 쌤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1번에 Why does this green tea? 그리고 동사가 taste가 쓰이고 있어. 자, 쌤도 그러면 일단 잠깐 멈춰놨다가 이거를 글씨를 좀 예쁘게 타이핑을 해서 준비를 해볼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동사에다가 먼저 표시를 해볼까? taste, sounds, feels, looks, smells. 자, 배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도 변화까지 잘 해준 상태인데 이게 배열이 아니라 영작이었더라도 이렇게 s 같은 거 놓치지 않았어야 되겠지. 항상 pnt 잊지 마시고. 자, 여기는 s가 왜 없지? 앞에서 한번 썼으니까 그렇지. 자, 조동사 두가 이미 s를 표시를 해줘서 더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동사 원형이라 테이스트 s가 붙으면 오히려 안 되는 경우였어. 자, 지금 다 감각 동사가 쓰이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본다? 이렇게 보어 자리에 뭐가 쓰이고 있구나. 형용사가 쓰이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A 빠르게 넘어가도 되겠고 자, B 같은 경우는 1번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문장 성분을 잘 표시하면은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거든. 1번 1번 자 해서 please pass 자 이때 please에다가 s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명령문이야.
please는 부탁한다라는 표현이었고, 자 동사가 아니고 지금 부사라고 보면 돼. 자 pass the person 누구한테? 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뭘? 둘 다 목적어였어. 그래서 사람이 먼저 했으니까는 사람이 먼저다. 자, 사형식 문재인 뭐 지지자거나 지지자가 뭐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색을 띠지 않아요. 저는 자, please pass the box를 먼저 쓰게 되면은 자,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 쓰라는 잠깐 지금 이 문제를 잘 읽었으면은 요거 알아서 잘했을 텐데 목적어 두 개의 문장은 전치사를 활용해서 목적어 한 개로 목적어 한 개의 문장은 목적어 두 개로 바꿔 쓰라는 게 뭐야?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삼형식은 사형식으로 바꾸라는 문장이었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해력이라고 하잖아.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가장 그게 중요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박스를 누구한테 to라는 전치사를 알맞게 잘 넣어서 the person next to you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1번 다시 한번 못 푼 친구들은 스스로 한번 써보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to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삼형식 구조의 의문문이었겠네. Why don't you show까지는 똑같이 쓰는데 이때 이제 동사 뒤에다가 사람 먼저 보내고 그리고 your talent라는 직접 목적어를 바로 이어서 아무 전치사 없이 붙인다. 3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used라는 모달 뒤에 쿡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겠지. 자, 쿡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에 요걸 쓰고 나면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쓸 때 전치사 for를 쓴다라는 거. 자, 놓치지 마시고 4번에서는 자, 여기 3형식 make 때문에 for가 이미 온 상태야. 자, 그러면은 그냥 4형식으로 바꿀 때는 for 빼고 미를 make 뒤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last month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그냥 원래 있던 맨 뒷자리에다가 해주면 되겠고 5번도 자, please give your email address 하면은 자, 너의 이메일 주소를 나에게 저 to라는 전치사를 쓴 이유는 give라는 동사가 쓰였기 때문인 거고 by tomorrow는 시간을 나타내는 기한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그냥 원래 있던 맨 뒷자리에다가 이렇게 박아준 거야. 자,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는 미리 안 풀었고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 항상 문제 풀 때 답의 근거 표시를 하자고. 자, 그럼 4번에는 동사에다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think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어? 자, 여기가 아니지. 자, tell에다가 표시를 해야 될까? 이거 왜 그러지? 이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I think 사이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그냥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라고 봐도 괜찮지. 자, 그리고 하나 더 tasted 표시가 됐어. 그러면은 자, 답은 금방금방 고를 수 있을 거야. 자, why do you look so nervously today?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초조하게 보이냐? 초조하게라고 해석을 했으니까는 nervously 초조하게 맞잖아. 그러니까 맞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감각 동사 자리에는 형용사 보어를 다만 해석은 초조하게라고 하는 게 우리말스러워. 하지만 우리말스럽다고 해서 영어에도 부사를 쓰면 안 돼. 우리말이랑 영어가 1대1 매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저 자리는 영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자, 감각 동사의 보호 자리니까는 nervously가 아니고 형용사인 nervous 와야 되겠고. 이번에 send라는 동사 뒤에 사람이 오고 바로 뒤에 물건 같은 게 오고 있네. 그러면 사형식 구조로 잘 쓰인 거 맞지? 자, 그럼 3번에 visiting London. 런던을 방문하는 것은 들려, interesting, 흥미롭게 들린다. 그래서 이 자리에 흥미롭게라고 해서 ly 붙이면 안 되고 자, 제대로 쓰인 문장인가. 자, 4번에 I think 나는 생각해. 문장 전체로 보면 삼형식 구조인데 대절 안에만 살펴보면 you should tell your problem. 자, 뭘 말하는지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그냥 바로 등장을 한 거야. 그리고 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for라는 전치사를 tell은 for를 딱히 쓴다고 안 배웠지. 자, to를 써야 되겠지. for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5번 The watermelon tasted good. 뭐 맛이 좋은 맛이 난다, 좋게 맛이 난다. 자, 좋은 맛이 난다라고 해석이 돼서 요거는 아예 뭐 실수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뭐 실수가 없더라도 그냥 원칙적으로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가 와야 되니까는 굿이 오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참고로 굿의 부사형을 미리 기억을 좀 확인을 하자면은 굿을리가 아니고 굿의 부사형은 우리 well이라고 표현을 하지.
어쨌건 그렇다고 뭐 였다가 웰로 바꾸라는 소리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형식에 해당하는 오형식을 무슨 말이야? 자, 배워볼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시간에 배웠던 이형식과 사형식에 대해서 좀 완전하게 복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리고 오형식 수업을 쫓아오면 될 것 같아. 자, 고생하셨습니다.